생활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8강에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 201번부터 221번까지요. 정책론 가장 마지막 파트의 내용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번 정책 평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실험에 대한 내용들 제가 정리했죠.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공부하다 보면 할만하거든요. 회귀 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전형적인 준실험의 방법입니다. 과거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진실험 설계는 오히려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번 X가 됩니다. 202번입니다. 사회실험은 자연과학 실험과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비실험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준실험이나 진실험이 사회실험인데 통제 집단, 비교 집단,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단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02번 X입니다. 자, 203번 진실험 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 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 집단으로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실험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죠. 자, 204번입니다. 사후적 비교 집단 구성은 선정 효과로 인해서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대표적인 준실험 설계 방법인데 지금 보시는 있다니까 훼손될 수 있으니까 맞는 거지. 준실험 설계 방식인데 당연히 비교 집단을 나중에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두 집단의 타당성이,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기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204번 맞고요. 205번 통제 집단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측정하는 설계를 했다. 이거는 당연히 진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통제 집단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측정해서 설계했으니까. 그리고 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아마 동질성을 갖추었겠죠.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설계. 네, 똑같아요, 지금. 진실험 설계인데, 그러면 진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얘가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진실험이라고 해서 절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준실험보다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죠? 자, 207번입니다.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3의 변수들을 식별해서 통계 분석 모형에 포함을 시켜요. 왜? 굳이 통제 집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통계적인 수치들을 통해서 그래도 비실험이지만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는 선지입니다. 동일한 정책 집단에 대해서 정책 집행 기준으로 여러 번 사전 사후 측정을 해서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게 바로 단절적 시계열 방법이고 제가 단절적 시계열 그다음 회귀 불연속 이 두 가지의 설계 방법은 준실험 설계라고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208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둘입니다. 위원회 숫자는 15명.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요.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평가 있죠.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공공기관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보시는 요거 X입니다. 자, 212번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숫자의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민간위원이어야 합니다. 맞죠? 자, 203번 김포시 지방자치단체예요. 도로교통공단 공공기관입니다. 둘 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겠죠. 정무업무평가의 평가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포함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X.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하죠. 자, 그래서 요거 X입니다. 정책 수단의 기본 골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주로 정책의 산출 부분이 변동하는 것, 정책 변동 중에 선형적 승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정책의 승계는 정책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 수단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가 되겠죠. 정책의 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승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수단의 기본 골격은 달라지지 않지만 산출이 달라진다는 건 정책의 약간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216번 X가 될 거고요. 자, 217번 정책 혁신은 기존에 있던 조직이나 예산을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죠?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다. 틀린 선지입니다. 217번 X입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정책 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걸 정책의 종결이라고 얘기하죠. 정책 승계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하거나 수정하거나 종결해서 수단을 바꾸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 정책의 목표는 변동시키지 않고 정책의 수단을 변화시키거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게 승계고요. 그 승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형승계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해서 양자의 관계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승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18강의 내용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책론 마무리요. 어떠세요? 좀 어렵고 힘들었던 선지도 있었지만 같이 정리를 하니까 훨씬 더 매끄럽게 정리가 잘 되죠?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신 걸로만 하시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장을 읽어보고 회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굿모닝 행정학에서 이렇게 유튜브 복습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요. 결국 선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얘네들을 OX로 따로 떼어냈을 때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기회북이랑 교재를 통해서도 이걸 너무 연습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책으로 연습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문제를 좀 복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